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5년 사회 전기 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부터고요. 21번 슬립 일정한 경우에 유도 전동기의 공급 전력이 2분의 1로 감소되면 토크는 처음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의 토크는 전압의 자승과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공급 전압이 2분의 1로 준다라고 했으니까는 전반적으로 토크는 4분의 1만큼 줄겠다라고 하는 게 21번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22번은 이제 전력 제어 소자를 이용한 이제 위상 제어 회로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R과 C에 대한 이제 전류값에 의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전동기를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그 가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회차에 이제 요거랑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니까는 요거는 그냥 모양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소자는 이제 트라이악이다. 네. 저항을 최소로 하고 콘덴서를 최대로 하면 전동기 이제 부하에 최대 전력을 이제 공급할 수 있다더라.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23번 변압기 극성에 대한 건데요. 우리 이제 감극성과 과극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감극성을 쓰죠. 감극성 변압기. 그래서 구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감극성, 요거 이제 가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가면은 가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역으로 가면은 이제 감극성 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1, 2차 권선에 유기되는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면 감극성이다라고 한 건데 서로 반대면 가극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기되는 게 서로 반대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잖아요. 그럼 가극성이 되는 거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네요. 24번. 그쵸. 네. 요게 이제 우리가 1회 때 하고 2회 때 이제 나왔었던 이제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문제 보니까는 두 번째 줄 처음부터 읽어보면 이제 X를 축으로 해서 코일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자 한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자극의 극성과 이제 3, 4번에 대한 전원의 극성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네, 복잡하죠. 일단 이제 방향을 잡아볼 텐데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왼쪽 편은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아래에서 위로 힘이 작용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얘는 위에서 아래로 작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겠죠. 그러면 이제 왼손 법칙인데 발생하는 힘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폈을 때 전자력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전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속, 세 번째가 힘이에요. 그래서 전자력인데, 그럼 일단 힘을 맞춰보죠. 힘. 얘가 이제 위로 가는 거니까 힘을 일단 위로 맞춥니다. 위로 맞췄어요. 힘을 위로 맞추고 이제 1번하고 2번이 이제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얘가 전자력이니까는 자속을 힘을 이제 위로 가면서 이렇게 돌려보죠. 이렇게. 그래서 힘은 위로 가고 자속은 1번에서 2번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N극이고 얘가 S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
얘가 자속이 이렇게 가고 힘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쪽은 힘, 자속. 그럼 전류는 가운데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야죠.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은 힘은 이제 거꾸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이 자속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는 흐르고 자속은 이렇게 지나가고 힘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죠. N극, S극,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왼손 법칙이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죠. 그렇죠? 이해 가시겠죠?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는 전류, 힘, 자속, 전자력, 그렇죠?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자속은 똑같은 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번 기억을 좀 잘 해두시고요. 답은 2번이고 네, 넘어갈게요. 25번 단락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단락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식이 좀 일단 뭐 구해보면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라는 거 이제 먼저 이런 식이 있어요. 저희는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전류에다가 동기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나오는 이제 요 동기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전격 전류를 단락 전류로 이제 나눈 값이 되는 거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제 날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락 전류에다가 전격 전류에 대한 식이 되고요. 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 B분의 1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 단락 전류를 물어보고 단락 B가 나온 거니까 요 두 개에 대한 관계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이제 복잡한 거 다 날려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죠. 그래서 단락 전류는 얘가 넘어가고 얘가 다시 넘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격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전격이 만에 500A라고 했으니까는 500에다가 곱하기 이제 단락비가 얼마라고 했냐면 1.3 해서 계산기로 누르시면 650A가 된다더라라고 하는 건데 기능사 문제 치고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 기사나 산업기사에 기사에 나와도 될 만한 그런 좀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푸실 수 있으시면 뭐 푸시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답은 650. 26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거기 이제 원심력 스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 분산 기동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원심력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이제 막 빨리 하면 이제 원심력 스위치가 이제 떨어지죠.
처음에는 이제 그 위상차에 의해서 기동 토크를 발생시켰다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회전을 하면 이제 단상으로 이제 운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제 동작하도록 만든 이제 유도 전동기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회전 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이죠. 1번은 역회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폐로 상태로 되었다가 회전자에 의해서 이제 회전을 하면 이제 개로 상태로 바뀌는 거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넘어가시고 27번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를 해야 되는 직류 발전기는 이제 직권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권 같은 경우가 이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균합선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복권 중에서도 이제 평복권이나 이제 과복권 같은 경우는 균합선을 설치를 하시고요. 이제 부적복권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균합선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28번. 두 대의 동기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회 때에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동기 발전기를 이제 병렬 운전을 시키려면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 뭐 상회전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얘가 이제 A고 얘가 B인데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를 시켰죠. 얘를 이제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근데 여자 전류를 증가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 전류는 기전력을 일으키는 값이기 때문에 전압을 일으키는 값이기 때문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자 전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전력이 커진다라는 이제 의미랑 이제 동일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효 순환 전류가 이제 발생을 한다더라. 이제 뭐 이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 이제 이쪽에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이쪽은 기전력이 커지면서 이제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하면서 이쪽은 이제 역률이 떨어지고요. 얘는 오히려 역률이 좋아지죠. 그래서 28번은 답이 1번이 됩니다. A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A기의 역률은 떨어지고 B기의 역률은 이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이고요. 29번. 권선형에서의 비례추이를 이용한 방법은 저항기동법이고요. 거기 나오는 리액터 기동보상기, Y델타 기동법은 다 농형에서 이제 사용하는 기동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권선형에 대한 속도 제어나 아니면은 이게 기동법이나 다 물어보면 다 뭐 2차 저항, 뭐 비례추이 이런 걸 이용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번 전력용 변압기 내부 고장 뭐 이럴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차동 계전기, 뭐 비율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기기에 대한 내부 고장 보호는 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31번. 다음 정류 곡선 중에서 이제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정류가 되기 위한 정류 곡선이 이제 4가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가는 경우나 이렇게 S로 가는 경우나 이렇게 볼록한 경우나 이제 밑으로 볼록한 경우나.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요 경우나 요 경우는 이제 불꽃이 발생하는. 정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브러쉬의 후단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이제 부적 정류를 이제 의미를 하죠. 얘는 후단.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정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과정류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뭐 기능사에서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는 불꽃이 발생 안 하고 부족 정류는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이제 과정류는 브러쉬 전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4번이고
32번 동기발전기에서 역류 가기 90도 늦을 때의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전기자 반작용이 전동기일 경우랑 이제 발전기일 경우랑이 있는데 발전기일 경우하고 전동기일 경우가 있는데 발전기일 경우는 이제 외우기가 쉬워요. 좀 개념이 비슷해서 진상일 경우에는 이제 증자작용을 하고 진상일 경우에는 이제 증자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상일 경우에는 이제 감자작용을 하죠. 자속이 줄어들어요. 여기 이제 발전기일 경우고 전동기는 발전기랑 특성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이다 라고 이제 물어보면 얘는 진상일 경우에는 오히려 감자작용을 하고 지상일 경우에는 이제 증자작용을 한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자 반작용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에서의 전기자 반작용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32번에 발전기고요. 늦을 때라고 했으니까는 감자작용을 하는 거죠. 답은 4번. 33번. 유도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을 때의 구리손, 구리동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저항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3번은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4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의미를 하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제 단락시켜 놓고 이제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단락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의 전류를 전격 전류와 같을 때까지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동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34번에는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 35번 다음 그림은 직류 전동기가 어떤 전동기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분권 전동기죠. 그렇죠? 뒤에도 나오지만은 뭐 이렇게 이거는 타여자 그렇죠? 뭐 이렇게 연결되면은 직권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처럼 나오는 거는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제 분권 두 개가 이제 같이 있으면은 복권 뭐 이런 거니까 답은 3번. 36번 이번엔 참복 전압은 온도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1회인지 2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도체 성질을 점점 이제 가져가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저희가 다이오드가 이제 PN 접합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전류가 흐르는데 원래는 이쪽으로는 못 흘러요. 여기에 이제 전이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과도한 이제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 전이차를 무시하고 이제 전류가 이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죠. 그걸 이제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증가하겠죠. 반도체 성질이 원래 이제 도체 성질로 변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고요. 37번에 각각 어떤 결선인가? 답은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압기 결선법 기억하실 때에는 뭐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세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Y 델타 결선법인데 얘가 1타가 델타가 Y니까 Y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거죠. 세 개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따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은 묶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빼면 되죠. 얘가 이제 Y. 그 델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델타는 두 개를 하나씩 묶었죠. 두 개를 하나씩. 그렇죠? 두 개를 하나씩 이렇게 묶으면 돼요. 두 개 하나씩 묶고. 또 두 개 하나씩 이렇게 묶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답은 이제 2번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넘어가시고. 38번. 용량이 작은 유도 전동기의 경우 보통 전부하에서의 슬립은 5에서 10%.
보통 이제 중용량이나 대용량일 경우에는 이제 5에서 이제 2.5% 정도라고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니까 좀 암기를 하셔야겠죠. 답은 3번이겠고. 39번.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의 극수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발전기라고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극수를 물어보는 거는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보셔야 돼요. 보통 전동기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도 전동기고요. 발전기 그러면 동기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원래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표현하려면 동기 발전기라고 이제 명시를 해야지 좀 좋죠. 어쨌거나 이제 동기 속도를 구하면 동기 속도는 이제 극수의 120에 주파수 F 이렇게 구하는 건데 문제에서 극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그럼 극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랑 바꾸면 되죠. 회전자기 속도에다가 동기 속도에다가 120에 F. 회전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200rpm이라고 했죠. 1200. 주파수는 얼마냐면 60Hz. 그럼 이제 6극이 되겠네요. 그렇죠? 날아가고. 답은 1번. 40번. 변압기를 델타 Y로 연결할 때에 1, 2차 단자 간의 위상차는 30도만큼이 납니다. 그래서 그 30도에 대해서 이제 루트 3배만큼의 어떤 전류나 전압에 대한 이제 변이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답은 30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5년 사회 전기 기기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